어제 라방전에 골라놓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라방 시작하는 걸 깜빡 잊어먹을 정도로 뿔이 나온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여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 위에도 그냥 쭈르르 있다 보니까 이 정식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샌가 정식을 하다 보면 또 질문을 받고 답을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합니다. 자, 정식할 때 흙은 저희가 배합토, 저희 청룡이 만드는 배합토 그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안 넣어도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팡싹, 충싹,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 흙 속에 있는 세균, 그러니까 좋은 세균만 남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파리 때문에 이제 겨울이라 이때 이제 벌써 겨울이야? 이제 여름 끝났는데 금방 또 날 추워지잖아요. 그럼 또 문 닫으면 또 뿌리파리에 또 한철이 돼요. 우리가 또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 틀잖아요. 그 온도가 뿌리파리 살기엔 더 좋더라고요. 차라리 더웠을 때는 얘들도 힘든데 따뜻한 거 뿌리파리도 좋아해서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제라튼튼도 한 주먹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 막 자랄 애들이라서 이 가을철에 진짜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때 영양분 필요하니까 넣어주시고, 한 15리터 기준으로 해서 2주먹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15리터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왜냐하면 저희 배합도 나가는 거 15리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해주시고요. 흙은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오늘 또 양양님, 라라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 억지로 시켜. 이제 목소리 나오는데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 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정식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형식상이라도 알려드려야지. 요 위에 잘라놨고요. 뿌리는 요렇게 잘 자랐어요. 얘 이름은 에바플라이. 에바플라이 그때 주문하고 가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분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톡톡톡톡 두들겨서 그냥 뿌리가 서클링이 되지 않게끔, 돌아서 밑에 감기지 않게끔 방향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큰 곳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건 요 정도 8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안전하게 뿌리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상태로 8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요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커지면 그 다음에 11호로 옮겨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삽수가 아니지. 이제 정식이죠. 정식이가 너무 크다. 이랬을 경우, 가령 이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9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9호는 사이즈가 요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단계 정도 더 큰 거거든요. 요 정도로 옮겨주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볼까요? 네. 노을과 바다님인데요. 네. 굿모닝. 배합할 때 이것저것 마구마구 넣고 싶더라고요. 맛있어지라고. 제발 병충해 생기지 말라고. 참먹님, 화분 재활용할 때 오래된 물자국 등등 안 지워지는데 락스로 담가놔 씻어도 될까요? 저 여지껏 멍파 팔면서 이 얘기 처음 들어봐. 아니 물자국 이런 게 안 지워진다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근데 쓱쓱하면 그냥 물에 담궈 놓기만 해도 없어지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흰색 멍팥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흰색은 지금은 이제 아예 생산을 안 하거든요. 락스에 담궈서 하시면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소독도 되고 좋죠.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멍파 설거지할 때 기본적으로 락스를 조금 타서 항상 소독을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깨끗해지던데? 그거 안 써도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런 질문을 처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영상 늘 보면서 잘 배우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동가리호 안정되기까지 며칠을 기다리면 되나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물 주실 때도 저면관수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위로 지금 두상관수로 주니까 꼴랑꼴랑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면관수로 2주 정도 주시면 거의 자리를 잡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말랐어요. 마르지는 않았어요. 마르지는 않아도 흙도 안 마르고 다 그런데 뿌리가 너무 많이 위로만 돌게끔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빨리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정식 안 한지 꽤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나 보네. 미안하다. 이거는 11호 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11호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11호로 바로 가야 되는 경우들. 이럴 때 너무 흙을 많이 넣으면 얘들이 보유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흙을 조금 적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들어가는 물의 양도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막 더 자라면 밑에다가 복토 위에다 흙을 더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얘기하고 갈게요. 어떤 분들은 왜 10호는 안 만드느냐고 물어보세요. 10호 없이 왜 11호로 가느냐고 물어보시는데 10호가 매력이 없어요. 우린 정식하는 화분으로는. 왜 그러냐면 보통 사가지고 오면 8호, 9호 사이즈의 그 연질분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8호, 9호 정도의 연질분에 오는데 그러면 옮겨갔을 때 11호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10호가 온다고 할게요. 10호가 오면 13호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10호가 없어요. 대부분 조금 큰 거 판다 싶으면 10호에 파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에 판단 8호. 더 작게는 뭐 7호도 있고 그런데 7호까지는 좀 너무 작다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보통 12호 사이즈예요. 자,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김영란님인데요. 흙과 화분 그 외 재료 구매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전화번호도 있고요. 저희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밴드, 그 멍바풀 밴드 있어요. 거기 그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는 그 주소도 링크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소영님인데요. 우리나라가 덥고 습하긴 하지요. 제가 영국에서 제라를 키우다 왔는데 물 신경 안 쓰고 밖에 내놓으면 아주 잘 살아요. 10간씩 여행 다녀와도 살아있더라고요. 10일간 아니에요? 혹시? 10일간? 10일간. 10일간. 10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와도 그러게요. 유럽은 남아프리카랑 좀 여름 날씨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반대로 겨울철이 조금 힘들어요. 겨울이 습하고 춥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비닐 봉지에 넣어서 그대로 거꾸로 매달아놔요. 여기를 놓고 여기를 바깥쪽으로, 뿌리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공기 중에 습기를 뿌리가 먹으면서 적당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다시 가서 그걸 심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 사이클이 틀려요. 우리는 여름에 이제 꼴랑꼴랑 가고 겨울에 한참 뭐 이러는데 아까 보니까 질문 중에 외국분이 한 분 질문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네. 한번 지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네. 이녹 샤프너님인데요. 네. 제가 조심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제라늄은 얼어 죽기 직전까지 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밖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그때 안에서 들여서 그냥 놔두고 말라 죽지 않을 정도만 가끔 물을 주면 겨울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략 11월에서 3월까지가 쉬는 시간인데 3월, 4월에 분갈이를 해주고 거름과 수분을 충분히 주면 다시 자라서 반년 동안 꽃을 피우고 다시 겨울 수면을 시키는 일을 반복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9월에 댕강 자르면 안 돼요.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네, 너무 아까 자세한데요? 영국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용감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이걸 읽어보신 분들이 뭐지?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면 지역이 틀려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리고 우리가라고 표현보다는 저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기겁을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의 환경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 제라늄 키우는 그 방법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우리는 여름에 잠을 재우죠. 그리고 겨울에 깨워서 한참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키우는 환경은 베란다라서 그래요. 베란다 환경이고 여름이 유달리 그냥 열대지방처럼 습하고 덥고 올여름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라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래도 제라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제라늄 강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이 키워요. 많이 키워요. 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다음 네. 질문도 볼게요. 네, 아베크지님인데요. 그분 프로 질문러시죠? 네. 네. 뿌리 찍기 하시는 모습 멋집니다. 요즘 백화현상 생긴 잎은 여름 틴트는 안 뿌리고 잘라주나요? 저는 이제서 잘라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을 때 요때쯤 자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쪽까지는 잎도 별로 없고 또 그리고 나름 또 예쁘잖아요. 백화현상 생긴 게. 그래서 그냥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해오지만 지금부터는 이 녹색 잎들이 막 자랄 때라서 걔들 잘라주셔야 돼요. 아 참 내가 마침 이걸 들고 있는데 이제 올드버리 듀엣이에요. 바깥쪽이 백화현상처럼 흰색이죠. 그 다음에 안쪽이 녹색이에요. 여름철에 한창 클 때 보면 요 바깥쪽이 타는 게 보여요. 맞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알비노 증상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그걸 이용해서 예쁜 종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현상은 영양분 부족, 그 다음에 고온으로 인한 생리 불균형에 의한 영양분 부족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서 생긴 거예요. 여기 가장자리가 타는 것도 약해서 그런 거예요, 햇빛에. 그런데 얘들이 빛만 없고 적당하다면 그냥 버텨서 가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갈색으로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계속 놔두면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서 그냥 빨아먹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한 개체로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녹색인 잎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지금쯤은 잘라주는 거죠. 잎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녹색 잎이 많아지게끔 잘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알비노가 비단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쯤 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잘라 버리셔도 됩니다. 네. 네. 공금수님인데요. 소주 뿌리면 안 되나요? 소주요? 알코올 뿌리라고 했더니 소주를 그거는 그냥 입에 양보하세요. 남편분께서 드시라고 하시고요. 소주는 제가 알코올 함량이 우리가 쓸 만큼이 안 돼요. 보통 소주가 24%가 높은 거죠. 네. 24도. 그리고 요즘은 13, 14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뿌리시면 물 뿌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소주보다 알코올이 더 싸요. 그러니까 그냥 알코올 사서 쓰세요. 약국 네. 가셔서 구입해서 쓰세요. 네. 오미애님인데요. 고정핀은 만드신 건가요? 만든 거예요. 그냥 다이소 가시면 원예용 와이어 있고요. 그 원예용 와이어를 7cm 정도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꽃기리님인데요. 물주기 영상 감사합니다. 물 줄 때마다 제라틴ትን 녹인 물을 주는 건가요? 물 줄 때마다 자 제라틴ትን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지금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넣은 데다가 제라틴ትን 녹인 물을 또 주면 너무 영양 과다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넣었다면 그냥 당분간은 넣지 마세요. 어느 정도냐 한 3개월 정도 넣지 마시고 3개월 이후에는 요거를 물에 녹여서 주세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영 조금 넣은 것 같고 아유 양이 안 찬다 그러면 그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라틴튼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서 녹는 시간이 3회 정도 물갈이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 녹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하고 두 번째 채워서 쓸 때는 조금 중간 정도고 세 번째는 아주 미량이고 요런 식이란 말이죠. 그냥 물 줄 때 내가 좀 이렇게 그냥 제라틴튼도 넣었지만 나 그래도 넣어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넣어서 아주 옅게 해서 주시면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안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녹여서 쓰는 거를 같은 물에 3번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주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본래 제라늄은 워낙에 영양분을 많이 먹는 애라서 2주에 한 번씩 양액을 공급하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주는 물을 양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맹물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시는 그 주기랑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안 넣었다라고 한다면 물에 녹여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매번 쓰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에요. 네. 퍼플 클라우드님인데요. 상토 배합할 때 상토 1리터 기준 적어주셨는데 평삭중삭 제라틴ትን 얼만큼 넣으면 되는지요? 배합토 1리터 기준이요? 네, 1리터 기준이요. 저희는 1리터 기준으로 한 적이 없는데 10리터 기준인데 1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팡싹충싹은 우리 밥 숟가락으로 10리터 기준이에요. 밥 숟가락으로 이만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제라틴트는 한 주먹, 크게 한 주먹이에요. 이게 안 집혀서 그런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저희 요즘에 분갈이철이라 벌크로 해가지고 600g 가격이 1kg 드리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아주 크게 한 주먹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약간 물기를 머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수분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건조한 데 가면 또다시 이렇게 변해요. 수분을 또 뺏겨서.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지요? 네. 더 넣으셔도 상관없는 것들이라서 너무 양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아카시아 향기로님인데요. 가을 분갈이 배합토 구매 가능한가요? 참 이런 네. 질문 받을 때마다 네. 저희가 장사해요. 아유 팔죠.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구입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큼초록님인데요. 유쾌하게 잘 보고 있는 1인입니다. 호탕한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음이 나네요. 혹시 지금 버뮤다 구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리갈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버뮤다 체리? 네. 우리 없죠. 없죠. 아, 그리고 제가 제라늄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자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키워서 제가 제라늄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삽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라서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때다 싶으면 얼른 잡으셔야 돼요. 버뮤다 체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안쪽에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구입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진짜 잘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라늄 파시는 분들이 보면 영상에서 팔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장사입니다. 영양제가 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양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영양제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믿고 또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 궁금하시죠?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제라틴트 아니에요? 요즘은 제라틴트이 네. 제일 잘 나가죠. 뿌리. 뿌리뿌리도 잘 나가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데 요즘은 한참 제라틴트 필요할 때라서 거기 잘 나가고 그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일단 벌크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벌크 주문해 주시면 그 전에 600g 이걸로 나갈 때 좀 짜증 내셨어요. 너무 금방금방 닳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벌크 나가니 보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장홍님인데요. 소주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크기로 해야 할지. 이거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 뿌띠멍판. 그 뿌띠멍판. 요게 지름이 5cm짜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소주잔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요. 이게 5cm짜리고요. 그냥 소주잔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뿌띠멍판 삐져요. 이름도 얼마나 이쁜데.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소주잔이? 네. 아니요, 이게 더 커요. 얘가 조금 더 커요? 네. 아, 그렇구나. 조금 더 크대요. 근데 키우기엔 너무 좋아요. 자, 요렇게 밑에 저면관순이 뭐니 다 할 수 있게끔 얘가 제대로 갖추네요. 이거 그냥 소주잔으로 부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인데요. 네, 뽕뽕이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제라가 백화도 있고 초록잎도 아래로 오그라져서 물을 3일에 한 번 주다 다이소에서 파는 노란색 영양제를 화분에 그냥 꽂아주고 있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란 거를, 그러니까 잎이 꼬부라졌다고요? 네. 꼬부라졌는데 제가 보기 잎이 꼬부라진 게 햇빛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빛 부족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그 다이소에서 파는 물약 이렇게 튜브형 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쓰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거 제라에 써도 돼요? 써도 뭐 애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안 써요. 일단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걔가 어떤 원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관엽이 애들 있잖아요. 관엽이 애들한테 정말 물 줄 때마다 아주 조금씩 미량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제라늄은 그렇게 주시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급하다고 해서 확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라늄하고 안 맞아요. 그 제라늄에게 이거 내가 맞추셨나? 열받았나 봐. 화나셨어요? 제라늄에게
가장 적당한 영양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 애예요, 제라틴슨. 왜냐면 꽃볼도 크게도 되지만 또 하나는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제라늄은 덩치에 비해서 꽃이 많이 피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꽃을 필 때마다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영양분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얘가 또 이런 거야. 그러면 한 1, 2년 쉬었다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바로 또 애를 낳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를 낳을 때까지 필요한 영양분을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양액으로 공급한다가 정석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는 영양제가 없더라고요, 제라늄은.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거 쓰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싼 거는 저도 알아요. 먼저 손이 가는 건 아는데 아까 소주도 그래서 얘기가 나왔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제라늄 꽃볼 다른 분 못지않게 피우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반대로 네. 다른 식물에도 쓸 수 있냐고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요거 상추나 이런 애들 주잖아요. 환장해요. 최고급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다른 거보다 어떤 거한테 준다고 해도 안정적인 거라서 걱정 안 하고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이거 분갈이 하다가 버리는 흙이 있잖아요. 네. 얘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우면 찌꺼기는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토에 영양분이 남아있는 그 분갈이 흙에다가 상추 심어보세요. 정말 잘 자라요. 걔들은 순둥순둥해. 걔들은 물만 줘도 잘 자라는데 이 찌꺼기 먹고 얼마나 잘 자라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네, 야시다육인데요. 야시다육? 야시다육. 야시다육? 야시시 해서 뭔가 야시다육. 일본말 같아요. 아, 그래요? 영상을 꾸준하게 보기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댓글 남겨봅니다. 아. 알코올은 희석해서 뿌려주는 건가요? 영상을 보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렸다가 제가 댓글을 안 달아서 해결을 하셨나 보다. 바로 절대 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아까 소주 얘기 또 얘기 나온다. 소주를 쓰면 안 되는 게 그게 24% 정도가 최고치거든요, 알코올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로 쓰는 건 알코올 함량이 83%인가?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 함량이 높아서 식물에 쓰기는 좀 힘들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주춤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뱅강을 한다거나 소독할 때 그냥 우리 소독용 알코올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죠. 네. 바다의 몽순이님인데요. 오, 그분 오랜만이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 그 진짜 그렇네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한 해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요. 모두 모여 삽목하는 모습 보면서 피식 웃어도 봅니다. 저희 집 제라는 모두 사라지고 10손가락도 못 채울 만큼 초록별을 보냈네요. 저희 집 신랑 건강 문제로 저희 집 식물들 돌볼 여력이 없어 식물들을 보냈어요. 올 10월 수술하고 나면 또 온 정신은 남편에게 향해야 되니 화초를 드릴 생각도 못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먹님 유튜브와 밴드 보면서 위안을 얻고 갑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유, 참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별의별 상황들이 다 거쳐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제 영상이 잡소리가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농담이 많다는 거죠. 농담.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분위기 막 하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초반에 많이 올리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리고 그러게 저는 항상 조회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것처럼 하고, 또 하나는 제 영상은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따뜻한 영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더 반갑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뭐, 이런 영상이어야 되는데, 앞전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그냥 정보만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추구하는 영상은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뜻한 얘기가 있고, 매일 거의 반복적이죠. 네. 왜냐면 우리 언니들이 몇 번을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바다의 몽수이님 힘내세요. 저희 항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질문 다 끝나가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훈훈하게 끝났네요. 자, 네. 저희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볼까요? 우리 내일 또 봐요.